네, 반갑습니다. 저는 S클래스 국악원에서 안양예술고등학교 내신 담당하고 있는 이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이 마무리가 되어서 분석 영상을 촬영하려고 찍게 되었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출분석부터 바로 해볼 텐데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단원, 소단원, 그리고 문제수 난이도를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2학기 때는 아무래도 교과 텍스트에서는 독서가 들어가고 문학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 출제하는 모의고사 범주 비문학, 문학 중에 문학의 비중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비문학 강세인 출제의 기조인 거는 조금 명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난이도 같은 경우도 외부 작품 난이도가 약간 더 높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고난이도 문제라기보다도 이 학교의 출제 기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제가 토파 보았고, 일단 맨 왼쪽 문제를 보시면 모두 고르시오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형 자체가 되게 전형적인 문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학교가 표현상 특징을 꽤나 빡빡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1, 2, 3, 4, 5번 중에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고르는 문제보다도 이런 식으로 보기 속에서 모두 고르시오 식의 문제를 내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이 세세하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요거를 토파보고 조금 더 유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양궁,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과 텍스트에 양궁 지문이 있는데, 그 양궁 지문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조준이고 두 번째는 합력인데요. 일단 두 부분 모두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 오조준은 뭐 합력이랑 약간 더해지긴 합니다만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는 배점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크게 배점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좀 더 유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수업 때 강조를 했다 보니 아이들 모두 다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를 봐주시면요, 이거는 3점짜리 문제를 살짝 변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기존의 모의고사 3점짜리 보기를 엄청 복잡하게 꼬았다기보다는 살짝 난이도 높이고 선지에서도 난이도 높여서 일단 이 지문 숙지하고 첫 번째, 두 번째 3점짜리 문제 어떤 경로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의 동선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세한 지문 이해도까지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어떤 출제 기조라고 하면 문학은 문형은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지 않은 편이에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보기 속 모두 고르시오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표현상 특징이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도움이 많이 되고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 활용 문제 능력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3점짜리 보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엄청 대단히 변형이 된다기보다는 보기는 기조를 유지하되 선지에서 좀 세세하게 많이 가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 이게 많이 위주라고 약간 이제 유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일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정말 세세한 내용까지 잘게 쪼개서 이 경우에는 이렇고 이 경우에는 이렇구나. 이 한 지문도 파고 파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좀 고민할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봐주셔야 하고,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도 그냥 쓱 보면 보이시다시피 문제 난이도 자체가 비문학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여기서 갈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보통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오조준, 합력 이거 개념 잘 받았어야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험이 쉬웠느냐? 뭐 상대적으로 쉬운 아이들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객관식 26문제 플러스 서술형 2문제의 마킹까지 50분 안에 해내야 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상당했던 친구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잘 수행을 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조금 떨어졌던 친구들은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몇 문제를 못 풀거나 뭐 건들지 못하거나 마킹을 못해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또 약간의 양극화랄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중요 사항은 네, 지문 숙련도, 시험범위라고 알려준 지문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대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개념어, 내용, 변형한 문장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어를 외웁니다. 내용을 외워도 이걸 살짝 변형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살짝 변형했다 그래서 그게 이 선지를 소거하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뉘앙스 차이, 그리고 학교에서 강조했던 내용 이런 거를 종합해서 아 이거 내가 외웠던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보기 분석 능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거는 필수예요. 사실 이 고득점을 맞으려면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족보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문단별로 본인이 정리해보는 작업이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내용을 읽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지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 지역적인 사례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서는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요.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습니다. 교과에서 엄청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비문학 문학에서 변별력이 조금 있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교과를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살짝 함정이 있을 뿐더러 플러스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서술형 뭐 하나 정도는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두 개나 비문학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서술형 대비하셔야 되고 근데 이 서술형이 엄청 뭐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온다? 그거는 아니고 문제가 다소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교재 구성 그리고 주간지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교재도 주간지도 다 자체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교재고요. 여기 주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수업 진행 어떤 시간이고요. 3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첫 번째 시간에는 방법론, 지문풀이 해설 그리고 뭐 문법이 됐든 문학이 됐든 화작이 됐든 수업을 진행하고 기본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분석 영상 그리고 뭐 가벼운 짧은 앞으로 향후 수업 방향성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